술이 없나? A4 있는 사람.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A4? 아, 나 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탄소, 이거 보이죠, 이거? 네. 요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산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 산소는 H2O에서 여기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수소가 달려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수소가 있는 자리에 수소가 다시 붙었죠? 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마르코 마르코프 니코프르. 니코 어떤데? 마르코프 니코프르를 따라서 생성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이렇게 물하고 이제 황산 이게 산성총을 사용하면 이렇게 마르코프 니코프르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H2SO4 옆에 뭐라고 했죠? 충맹이라고. 뭐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방 느끼는지는 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중결합. 자, 삼중결합이 있는데 한쪽은 수소고 한쪽은 알킬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하는 시키면 뭐가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케톤 계승인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O 이중결합 붙고 나머지 달결합으로 그러면서 또? H2에서 번 총력을 하는 겁니다. 지구 어떻게 됩니까? 네? 지구 어떻게 됩니까? 저도 권은이랑 똑같이 생각. 뭐라고 해? 말을 해야 말을 뭐라고 했냐? 그래서 삼중 결합에서 저 OH가 저 R이랑 가까운데 결합하고 H가 마르코프 붙어있기 때문에 저기 뒤에 붙는다 이 말 아닌가요? 그다음에 저 누구야? 자, 저 준서 어떻게 돼? 사실 저번 영상 안 봤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탄소 있죠. 네. 여기 삼중결합이 있으면 여기도 탄소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탄소 있죠. 네. 파란색으로 쓴 건 옆에 뭐가 붙은 거? 산소, 아니 수소. 수소. 빨간색으로 쓴 건 옆에 뭐가 붙은 거? 알킬이 아니라 알킬 그룹이니까 다른 어떤 원자? 알킬 그룹은 다른 어떤 원자입니까? C. 탄소. 네. 그래서 빨간 탄소, 빨갛게 삼중결합을 빨갛게 쓴 건 내가 옆에 탄소가 붙어 있다. 얘는 파랗게 쓴 건 수소가 붙어 있다고 구분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건을 처리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빨간 탄소 쪽에 산소가 붙은 거야, 알겠어요? 네. 산소 여기서 온 거예요. H2O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에 파란 자리라고 하는 건 이 자리인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여기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다는 세 얘기예요. 개요. 수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었다는 거 아니야? 네. 잘 보시면 수소가 있는 자리에 수소가 결국 주르륵 다 붙게 되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마르코프 니코프르를 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마르코프 니코프르를 따라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건 아까 앞에 이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최종 생성물의 결과가 좀 상당히 달라 보이죠? 네. 매우 달라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OH가 붙은 작용기 이름은 뭐라고 해요? 탄소에 OH가 붙은 이런 작용기. 유산화기. 알콜.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만큼을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요만큼을. 그래서 탄소에 OH가 결합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이건 뭐라고 해요? 이런 작용기. 메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작용기 뭐라고 해요? 카르본이. 네, 다 좋은데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잖아요. 이중결합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탄소, 결국 여기도 탄소가 되죠. 네. 이런 작용기를 케톤기. 키톤이라고 해요. 아, 키톤.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여기도 H2랑 더해져서 이게 됐거든요. 네. 자, 여기도
그 요 원자량 요 분자량하고 요 분자량하고 더하면 얘 분자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분자량 더하기 요 분자량 하면 얘가 되죠. 네. 맞나요? 그다음 얘 분자량 더하기 H2O 분자량 더하기 하면 얘가 되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돼요, 안 돼? 됩니다. 얘 분자량 더하기 H2O 분자량 더하기 하면 얘 분자량 돼요? 아니. 네. 정확하게 되죠? 네. 정확하게 되죠? 왜냐면 여기 산소 하나 있잖아요. 네. 산소가 들어갔죠. 수소 2개 있죠. 수소가 2개도 들어갔잖아요. 원래 수소 하나 없다 해도.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H2O, H2O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질량 보조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 보조이 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얘 분자량 더하기 얘 분자량 관계 이게 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첨가라고 했죠?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아무도 안 나죠? 네. 근데 대답을 못해요. 저 첨가라 잘했는데요. 안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안 들려. 좀 크게 좀 말씀하시든가.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 어떻게 되느냐? 메커니즘 알아요? 먼저 저기서 응. H2SO4에서 H한 들어오고 응. 그다음에 저기다가 플러스 델타 생기는 것 쪽에다가 그 H2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그 H향이 떨어지면서 다른 H2가 HCO 플러스 이제 HCO 플러스는 H 떨어지면서 H2SO4가 생깁니다. 오, 좋아요. 자, 여기서 H2 반응을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우선은 이렇게 돼요. 우선은 뭐냐면 이렇게 우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이것만 넣고 보면 탄소의 OH니까 네. 탄소의 OH만 넣고 보면 이걸 또 무슨 작용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탄소의 OH니까. 알코올입니다. 네, 이것 또한 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수소가 있는 자리에 또 수소가 붙죠. 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마르코프 니코프를 알겠죠? 그래서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을 따르는 알코올이 만들어진 게 우선 첫 번째 단계거든요. 네. 뭐야? 주소 보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이 토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방금 만들어진 요 전 단계 물질이거든요. 전 단계 물질인데 지금 여전히 주변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 이제 산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 있죠. 네. 비공호 전자쌍. 네. 그럼 이 비공호 전자쌍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H2O에서 수소는 전자가 충분해야 전자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전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그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탄소 이중결합 쪽으로 전자를 던지면 이중결합이 전자가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전자가 부족한 수소한테 전자를 던져요. 그럼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옥텟을 만족해야 하면 남아있는 요 전자를 이렇게 산소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수소가 여기 붙어요. 여기 노란 전자가 있겠죠? 이게 네.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OH 마이너스. 짜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색깔 보시고 이게 점으로 표현된 전자 색깔 보시면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이때 이오산소 형식전환은 마이너스. 이오산소 형식전환은 형식전자 마이너스입니다. 형식전환은 1 플러스죠? 맞지. 맞네. 형식전환은 1 플러스죠?
네. 은혜 알겠어요? 네네네. 1 마이너스 아니고 1 플러스. 그러니까 준석 알겠어요? 그러면 산소가 협전화가 1 플러스면 이 수소는 전자가 충분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부족합니다. 전자가 아주 부족해지겠죠. 네. 얘가 더 끌어갈 테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H 떨어져 나가면서 H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H2로 돌아오죠. 알겠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정화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삼중결합에 저렇게 수화반응이 되면 이렇게 키톤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됐죠? 자,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에잇 할리티브레이션. 그다음 3. 이 수화 반응을 수온이랑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자, 탄소 입중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조건이 좀 독특해요. 자, 이런 조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저렇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은 HG가 수은 표시잖아요. 수은이면 HGOH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싹 그냥 외워. 그럼 이것 미케니즘이 있습니다. 미케니즘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죠? 네. 그냥 외우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요탄소 보이죠? 네. 요탄소가 지금 요거예요. 네.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요산소 보이죠? 네. 요산소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 산소가 이중결합에 되도록이면 탄소가 더 많이 결합해 있는 탄소 쪽으로 산소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 수소가 있죠. 네. 수소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네. 역시나 뭘 따른 거예요? 그거요. 역시나 뭘 따른 거예요? 마르코프 니코프. 마르코프 니코프를 따른 거예요. 니코카도 안 님들? 네, 외국 유명한 유튜버인데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기 이런 뭐라고 했죠? 알코올이라. 알코올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은을 활용을 해도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뭐 해야 된다? 외워요. 암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면은 그럼 아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필기를 보세요. 아까 필기는 그냥 물에다가 황산 쓴 거 아니에요? 네. 물에다가 황산을 쓴 거하고 어떤 차이냐? HC가 네, 물하고 황산하고 쓴 거하고 어떤 차이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 똑같잖아요. 네. 아까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여기 그냥 H2O의 황산 보이시죠? H2O의 황산을 해도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잖아요. 지금은 똑같아져요. 네. 그럼 지금은 똑같지만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겠지만 그건 학교 선생님 모를 거야, 알겠어요? 그냥 조건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네. PTA가 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효용이 있는데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요거하고 이렇게 둘 다 하면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NA 베이스4 말고 그냥 H를 내보내는 모든 것 다 되는 거. 네. 주로 NaBH4를 많이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동시에 잘 섞어주려면 NaBH4를 쓰려면 용매가 알코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용매가 알코올이 되는 게 좋은 게 최종 생성물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을 용매 속에 잘 녹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용매를 쓰려면 알코올 용매 속에서 필요한 환원제는 NaBH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원제는 천지백가지로 많은데 알코올 조건에서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환원제가 얘기 때문에 얘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더 알고 싶어요? 시험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수 있는데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네. 그 의문을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내가 해드린 것까지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없다. 자, 그러면 이때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까지는 간단한 퀴즈. 퀴즈 1. 동그라미 그림 할까? 자, 뭐 될까? 이렇게도 의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도 의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좀 더 잘해놨어요. 오늘 대단한데? 역시 차원우. 차원은 분명히 차원은 아닙니다. 그 차원우 본거 뭔데? 권은우요. 아니야. 차원우 본명이 권은우였어요. 그렇구나.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은우가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뭐냐면 결국 어떤 탄소에 자,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H요.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알코올이랑 탄소가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 수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탄소가 붙어 있는 탄소를 내가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한다고. 그 자리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 자리에 산소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소는 어디냐고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게 들어간 거라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 산소에는 어떤 원자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 H형이 붙어 이 있어요. 산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이 산소에 수소가 붙은 채로 빨간 탄소에 산소가 결합한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탄소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이 탄소에는 CH3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산소에 따라서 CH3가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역시나 뭐를 따라요? 역시나 뭐를 따라요? 마르코프 룰을 따르게 된다. 아시겠죠? 네. 있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런 작용기는 뭐라고 불러요? 알데하이드구나. 이런 작용기는 뭐라고 불러요? 아니. 자, 이런 작용기는 뭐라고 부르죠? 알코올. 알코올의 작용은 산소에 뭐가 붙은 거예요? OH. 산소에 뭐가 붙은 걸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 알키기에 산소에 산소에 탄소 수소를 C랑 H. 네. 알코올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는 산소에 뭐가 붙은 거예요? CH. 산소에 탄소가 붙은 거죠? 네. 꼭 CH3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원소를 얘기하는 거, 원소. 네. 원소를 묻는 거, 원소. 다시 한번 여기는 산소 주변에 누가 붙어 있어요? 산소 수소가 붙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코올. 알코올. 자, 얘는 산소 주변에 뭐가 붙어 있어요? 탄소. 탄소가 붙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에틸. 이서라고 해요. 일본말로 에테르. 에테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일본말로 에테르라고 하는 걸 원래 표현으로 이서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영화 그 마블 영화에 나옵니다. 와. 예, 마블 영화에 에테르라고. 캐릭터는 이서라고 발음을 하는데 번역을 에테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문화적으로 일본에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일본 식민지라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 에테르라고 쓰는 거죠. 뭐 anyway, 자 그래서 여기 요산소를 중심으로 여기 탄소가 있는 걸 뭐라고요? 있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했고 그다음 두 번째 2.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H9 저기다 비열 붙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보시죠? 네. 자 뭐냐면 이 빨간 탄소 자리에 뭐가 붙는 거예요? 브로민 BR이 붙은 거죠. 알겠죠? 역시나 무슨 룰을 만족하고요? 막 M 타입. 마르코프, 니코프를 따르고요. 내가 왜 굳이 이걸 써봤냐면 요 이름 뭐라고 해요? 총무입니다. 이게 물질 이름. 황산. 황산이라고 하죠. 네. 네. 황산? 요런 건 물질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뭐 할로제나스. 브로미나 소설이 부르는데 그 황산의 그 물질적 의미는 뭐예요? 황산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강산이죠. 네. 오. 사실 이 HBR도 강산이에요. 네. 사실은 그냥 강산이 아니라 초강산이라고 하거든요. 슈퍼에시드라고 하는데 그럼 어쨌거나 황산을 쓰는 것도 무슨 조건이라는 거예요? 산성 조건입니다. 산성 조건이라는 거고 HBR을 쓰는 것도 산성 조건이라는 거죠. 네. 근데 차이를 보면 황산은요. 황산은 그냥 촉매예요. 그냥 충분. 황산은 그냥 촉매예요. 그냥 촉매라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 생성물에 황산의 네. 그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최종 생성물. 없습니다. 안 보여요. 최종 생성물에 황산의 존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HBr 같은 초강산을 쓰면 최종 생성물에 HBr의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확 보이잖아요.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산인데 이런 강산을 쓰면 이중결합의 그 산이 직접 반응을 하는 거고 황산은 무슨 역할을 한다? 오직 그냥 뭐 하기만 한다? 총매. 오직 그냥 촉매다. 알겠죠? 요거 동시에 같이 알아두세요. 그렇죠? 항상 충분히 역할을. 황산은 100% 촉매. 황산이 직접 반응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와. 유기화학에서는 없어요. 황산을 전기화학에서 활용하면 산화제 정도로 쓸 수는 있거든요. 산화제 정도로 쓸 수는 있는데 되게 희한한 케이스인 거고요. 유기화학에서 황산은 무조건 그냥 촉매예요. 반응 절대 없어요. 자 됐죠? 줄다. 줄게. 그다음 2. 자 삼중결합에 대해서도 수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삼중결합은 내가 그냥 보통 이렇게 기지를 쓰죠. 이렇게. 자 삼중결합에 요 빨간 탄소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H. 탄소. 네. 내가 뭐 붙어 있냐를 묻는 거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빨간 탄소 옆에 뭐 붙어 있어요? 탄소 있습니다. 탄소. 파란 탄소 옆에 뭐가 있어요? 하이드로젠. 수소. 수소가 있죠. 그럼 이때는 조건을 어떻게 걸어주냐면 H2에 H2SO4 HGSO4 똑같이 총매를 사는데요. 네, 이렇게 섞어줘요. 그럼 이때도 이제 황산이 2 마이너스니까 수은이 2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케톤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 탄소에 뭐가 붙죠? 빨간 탄소에 뭐가 붙어요? 빨간 탄소에 뭐가 붙었어요? 혹시 빨간 탄소에 뭐가 붙었어? 빨간 탄소에 어떤 원소가 붙었어요? 탄소가 붙었잖아.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저 H2에서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뭘 만족해요? 마르코 니코. 여기서도 말코프 니코프를 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걸로부터 이거를 만드는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죠? 네. 물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된다는 거 외우시고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없어도 거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 좀 더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냥. faster, 빨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빨라지는 것 때문에 넣는 건데 뭐 여하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외우면 끝이다. 알겠죠? 자, 됐고요. 관련된 미케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쓴다. 쓰실게요. 네. 쓰겠습니다. A. 아, 1번 이 말 뜻은 알아요? 수화. 수소. 이 말 뜻은 알아요? 아니 수화. 하이드라를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하이드라를 한자로. 하이드라요? 하이드라를 한자로. 하이드라. 하이드라. 물수자로 써요. 물수. 네. 그러니까 한자로 수라고 하는 걸 라틴어로 하이드라라고 어근을 쓰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어근이죠. 쟤는 그리스 어근으로 수라고 쓰는 거라고 하이드라라고 쓰는 거라고요. 뒤에 에이션은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이게 대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바로 H2O 의 첨가를 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첨가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냥 그 원자 개수 반응물과 해생물을 지향 모든 것이 형성했을 때 바로 뭐냐면 첨가 반응이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가 완전 비탄성 충돌로 이루어진 걸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 운동 물리 시간에 배웠죠? 네. 완전 비탄성 운동이 뭐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 두 떡이 개가 있네요. 두 개가 떡 붙는 거.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날 때를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 비탄성 충돌은 질량 보존 돼요, 안 돼요? 질량 보존 100% 되죠.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질량 보존 사실은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거 쉬워요. 되게 사실은 은근히 까다로울 거예요. 까다로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실생활에서 질량 보존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 왜냐면 에너지 지향 조금 나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면 그거 찾아야 못 찾아요. 보셨어요? 못 찾으면 질량 보존 실험적으로 못 하지. 네.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질량 보존을 보여주기 아주 편한 운동이죠. 그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첨가. 알겠죠? 첨가. 그만.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요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건데. 자,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로 보레인이라고 해요. 보레인. 보레인. 저 보레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뭐 외웁시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되느냐? 짜잔.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간 탄소 옆에는 뭐가 붙어 있고? 탄소. 그리고 파란 탄소 옆에는 뭐가 붙어 있고? 수소. 나의 노테이션으로는 수소가 붙어 있는 걸 내가 지금 저렇게 색깔 구분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레인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1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2 저 THF는 무슨 뜻이에요? 맞았을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선 여기 THF는 뭐냐면 용매입니다. 용매 그 위에 있어요. 아무 때나 씁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써도 소송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용매와 촉매의 위치, 그다음 반응물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쓰여 있어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전체를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냥 전체를 써놓고 이게 뭔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화살표를 쓰면 보통 여기다가 반응물 아래쪽에 촉매 혹은 용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매 같은 경우는 생략도 많이 하고요. 안 써주기도 합니다. 안 써주기도 하면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뭐인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용매를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 여기에 용매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 자리에 용매가 아니라 이게 촉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헷갈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반응물 표시 없고 그냥 촉매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촉매 아니면 용매만 쓰기도 합니다. 정해져 있다 없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전부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얘는 용매입니다. 뭐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 오각 산소를 포함한 오각거리 화합물이에요. 당연히 아주 중요한 물리과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모를 겁니다. 모를 테니까 수준. 학교 선생님 모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진이 수준. 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 물었던 것 중에 1, 2가 뭐냐? 1, 2가 뭐냐? 예를 들면은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1, 2 표시 있어 없어요? 없어요. 1 표시 없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섞는 거예요. 섞는다. 1 표시 없고 2 표시 없죠? 네. 그러면 그냥 다 섞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다 섞는 건데 이건 뭐냐면 1, 2라고 쓰면 1, 2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1, 2는 섞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반응을 시키고 그게 완전히 끝난 다음 그걸 여기다가 또 반응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차이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든다고 치자. 요리를 만든다고 치는데 상추에다가 돼지고기 쌈을 싸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상추도 내 뱃속에 들어올 거고 돼지고기도 내 뱃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에이 귀찮아서 돼지고기를 볶는데 상추를 넣고 같이 볶았어요. 네? 아니 어차피 상추에다가 돼지고기를 싸서 먹나 뭐만 알겠어요? 네. 그냥 한꺼번에 내 뱃속에 들어오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고 본다면 에이 어차피 내 뱃속에 같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볶다가 상추도 같이 넣어서 볶았어요. 그럼 이거는 상추쌈이에요? 절대 상추쌈이 아니에요. 수산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요리는 재료를 때려 넣어서 한꺼번에 요리해도 되는 요리가 있는 반면 어떤 요리는 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가져다가 그 다음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되는 요리들이 있다는 거 알겠죠? 네. 그걸 구분하는 게 일리라고 알겠어요? 네. 요거는 그냥 사골국 우리듯이 다 때려 넣고 푹 고우라는 얘기고요. 네. 아. 알겠어요? 네. 1, 2 표시가 없잖아요. 그건 다 때려 넣고 푹 고아라 이런 얘기고 얘는 요렇게 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요렇게 요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 두 개를 섞는 건 그 돼지고기 볶는데 상추 넣고 같이 볶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anyway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 네. 저기 된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자, 그러면 여기 수소 있잖아요. 수소. 네. 그럼 얘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뭐 여기는 이제 CH3가 있는 거고. 오,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파란 탄소하고 빨간 탄소 중 어떤 쪽에 산소가 붙었어요? 파란 줄. 어떤 쪽에 산소가 붙냐면 이쪽에 산소가 붙었죠? 네. 이 산소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요 과산화수소에서 오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과산화수소 처리할 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오! 그럼 여기 잘 봐요. 원래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가 없는 쪽으로 수소가 들어간다. 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신 SIN 이가 뭐라? 아. SIN 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N타입 답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해요. 수소가 없는 쪽으로 수소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N타입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녀석이 누구다? 요 보레인이에요. 보레인. 보레인을 사용하면 저 녀석의 역할 때문에 제압됩니다. 그럼 보레인은 무조건 안티 마르코. 네, 그걸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 모든 그림을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죠? 이 모든 그림을 싹 다 외우셔야 일단은 저 아, 분수 첫날 3부터 있다 이거. 뭐라고? B는 그냥 분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분소가 반응물인데 생성물이 없잖아요. 네, 미케니즘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시고 외우는 게 우선입니다. 알죠?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이거 역시 수화인가요? 아니라 이 모양도 수화인가요? 어, 아니 이게 뭐가 아니? 이 맞습니다. 제목이 써놨는데 아. 이 제목이 써놨는데 왜 아니? 어.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자, 이것도 수화죠. 왜냐하면 분자량 증가가 어떻게 됐어요? H2O H2O가 딱 분자량이 증가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빨간 탄소, 파란 탄소에 대해서 H2O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수화예요, 수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화예요, 알겠어요? 수화는 수화인데 뭘 따르는? 안티마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하이드레이션, 알겠죠?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외워, 알겠죠? 외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 얘는 놀라웠게도 이 두 개가 신관계예요. 그래 내가 봤더니 저거구나. 신관계입니다. 신이구나. 자, 신의 뜻은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는 이면각 영도 관계를 뜻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자, 이 수소가 위로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그려져 있죠. OH도 위로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그려져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똑같이 다운 방향으로 있는 걸 신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뭐예요? 하이라. 가이랄 이거 뭐예요? 가이랄 안에서 따져볼까요? 시작? 렛츠고. 저 아리. 따져볼까요? 자, 안에서 따져볼게요. 위에 거 R인 것 같고 음.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S입니다. 은우는 RS, 자기는 지우 저 R. R. 준서. 저도 RR 나. R 아니에요? 바로 봐. 아 R 아니죠? 가이. 알죠? 이거 모르겠어요? 아 맞네요. 제가 한번 뒤집어야 하는데 안 집었네요. 뭐냐면 수소 쪽으로 뭘 향하라고 했어? 엄지. 내 손 안 봤죠? 앞쪽은 못 봤습니다. 왜요? 있는 걸 못 봤어요. 밑에 있는 SN2랑 SN2는 봤는데 다 보내준데 왜 안 봤어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밑에 있는 최신 수업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수소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라고 했죠? 향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산소고 탄소잖아요. 네. 우선순위 제일 큰 건 산소죠? 네. 그 다음 무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2차 2차 탄소는 3차 탄소죠? 또 다른 탄소는 아, 3차 둘, 세 개 붙어 있잖아. 3차 네. 탄소잖아요. 네. 2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2차입니다. 2차 탄소죠? 그럴 경우 누가 우선순위가 더 커요? 차수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크죠? 1, 2, 3차 누가 묻지 않았어요? 접니다. 그 1, 2, 3차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자, 다시 은우, 이거 몇 차? 2차입니다. 자, 몇 차? 3차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더 큰 게 얘가 이쪽이 2등이고 이쪽이 3등이란 말이야. 네. 그럼 수소가 4등이니까 위로 올라가 있지. 네. 그럼 엄지손가락을 수소 쪽으로 향하고 1, 2, 3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으면 되는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손은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지? 오른손이면 라티너 렉터스로 R로 표현하는 거야. 렉터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라티너로 오른쪽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렉터스, 알겠죠? 그래서 이게 R. 그러면 얘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세요? 네. 아까랑 똑같아요. 자, 수소하고 OH가 지금은 방향이 어떻게 표시가 돼 있어요? 위쪽으로 업이라고 돼 있죠? 자, 왜냐? 평면에서 위아래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위아래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이
아래로만 신이라는 법이 없어요. 위로도 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이 나는 신. 무슨 말 알겠죠? 요것도 신 관계예요. 신. 알겠죠? 네. 그리고 수소가 어떤 쪽에 수소가 붙었으니까 이건 또 뭐예요? 안티 마르코.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룰이 되겠죠?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놓은 그 논리 구조를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이거 뭐예요? 하이랄입니다. 이거 뭐예요? 저희를 자, 따집시다. 시작. Let's go. 똑같이. 아 잠시 점시대기. 잠시. 뭐야? 혹시 당황하셨나요? R이야. 아니에요? 그다음 지우 뭐요? 저요? 저 RR이요. 어? 그다음 자기 RR이라고? RS입니다. SS 아니야? R 아, SS잖아. SS잖아. 오, 잠시만. 아, 이 사람들아. 아 지금 아는 줄 알구나. 아니, SS잖아. 아휴 이거 뭐 개판. 이럴 때 약간 이제 보람이 없어집니다. 잠시만요. 눈으로 하니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삼. 그 뇌를 좀 활용하라고요. 동일치랑 둘. 머리를 좀 쓰라고. 왜 달아놨어요? 그 머리 위에 논리적 사고를 하라고 머리를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머리를 그냥 뭐 게임할 때만 쓰지 말고 이럴 때도 좀 써보라고요. 논리적으로다가. 아휴, 자, 잘 봐요. 잘 봐. 네. 거울이 있어요. 네. 거울이 있어요. 거울 앞에 오른손을 댔어요. 잠시만. 그럼 거울 안에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왼손이 왼손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거울이 있는데 오른손을 댔는데 여기 오른손이 생겨요. 교린이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서워요. 그럼 귀신 들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오른손을 대면 여기 뭐가 만들어져야 돼? 왼손. 왼손이 만들어져야 되지. 반대로 거울에 왼손을 대면 안에 뭐가 만들어져? 오른손. 오른손이 돼야 되지. 그럼 잘 봐. 열심히 알 아니냐고 따져놨잖아. 그치? 열심히 따져놨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손은 몇 종류밖에 없어? 손이 한 뭐 7, 8가지 돼? 손 7, 8가지 중에 내 몸에 손 8개쯤 달려있어? 8개쯤 달려있는 데서 달려있는 데서 뭐 몇 번째 손이지 이래야 돼? 자 생각해봐. 왼손 아니면 무조건 무슨 손이야? 오른손. 오른손 아니면 무조건 무슨 손이야? 왼손. 왼손이야? 왜? 손은 오직 몇 개밖에 없으니까? 왜?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좀 이걸 생각을 좀 하자고. 생각을 좀 하자고. 막. 자 이거 오른손이라고 결판이 났지? 네. 그럼 오른손인데 얘하고 얘를 보면 상황이 같아, 상황이 달라? 달라요. 다르지. 네. 그러면 상황이 다르니까 오른손이 아니겠지. 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 아닌 손 중에 뭐가 있어요? 한 7, 8가지 남아있어요? 가운데 손. 오른손 아닌 손 중에 뭐 남아있어요? 왼손. 왼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머리를 네. 쓰라는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진짜 정말 정말 이럴 때 오늘따라 머리가 좀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네.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이렇게 뭐냐면 머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아휴 참네. 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자 오른손 아닌 손을 뭐라고 해요? 왼손이라. 왼손 아하. 됐어요? 네. 아유 진짜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오른손 2개 왼손 2개의 관계가 뭐예요? 거울상. 바로 이 둘은 거울상 이상물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거울상 이상물체가 다 같이 맹글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둘의 존재비는 몇 대면? 5대5이라. 이거는 5대5가 됩니다. 미케니즘상 바로 봐도 5대5입니다. 서로 거울상인 게 5대5로 섞여 있는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라세미. 이때를 이제 라세믹 믹스처라고 합니다. 쌤이 SM 원상. 그래서 이제 라세믹 믹스처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뭐 광합 비활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SN1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 알겠죠? 네. 자 이거 준다.
그럼 미케니즘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반응돼요. 자, 미케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그려놓은 그 기지를 약간 입체적 느낌이 나게 그려봤어요.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어떤 기하 구조가 나타나죠?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평면이요. 바로 음. 평면 기하 구조가 나타나죠. 네. 그 평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누구를 반응시켰다? 보레인을 반응시켰다고 했죠. 그 보레인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보레인도 뭐다? 얘도 구조가 평면입니다. 평면입니다. 아, 그래서 이 평면이 위아래로 겹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있는 이중결합 전자가 보레인한테 전자를 주고요. 보레인이 오켓을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 수소 사이 결합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렇게 결합해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 전자를 받아서 봉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시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건데 이 녀석이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는 입체 저항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중결합에 여기는 수소가 있고 여기는 메틸이 있죠. 네. 둘 중에 어디가 입체 저항이 더 클까요? CH3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CH3가 이쪽이 훨씬 더 붐빌 거라고요. 네. 알겠죠? 훨씬 붐빌 거고 입체 저항이 크니까 분소는 누구를 피한다? 분소는 CH3를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네. 그래서 CH3를 피해서 분소가 이중결합 탄소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뭐 다른 설명은 뜻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소는 입체 저항이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면 내 피부는 자외선에 민감해. 그럼 이렇게 쓰면 자외선 많은 데로 간다는 얘기, 자외선 없는 데로 가는 힘들어. 자외선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감하니까 없는 데로 가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덩달아 수소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이 미케니즘상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첨가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신첨가. 아까 OH하고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같은 방향으로 붙는 게 이미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무슨 룰을 따르죠? 말꼭 니꼭. 엔타임 마르코프 니코프를 따르죠. 안티를 생각. 마르코프 니코프 아니에요. 엔타임 마르코프 니코프. 알겠죠? 이 엔타임 마르코프 니코프 룰은 왜 따르게 되는 걸까요? 입시정 때문에. 얘가 입체장에 민감해서. 입체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분소가 수소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 수소가 메틸이 있는 쪽으로 가서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뭐냐면 신첨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을 외워야 돼.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신첨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저기 H2O2 NaOH 있죠? 네. 이거 요 조건이 뭐냐면은 이게 산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케니즘도 있거든요. 미케니즘인데 아마 학교 선생님 모르실 거고요.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그냥 저기에 있는 조 구조 속에서 요 분소이죠. 분소. 그냥 얘가 탄소로 바뀌어요.
이 과정은 외워봅시다. 미케니즘 있어요. 미케니즘 있는데 한 바닥 써야 되거든요. 한 바닥 써야 돼서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레인이 어디 갔느냐? 처음에 반응하거든요. 반응하고 나서 사막에서 이렇게 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과정은 그려내니 합시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해줄게요. 네. 해준다. 준다. 아유, 괜히 좋아. 자, 두 번째는 삼중결. 짜잔. 자, 해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삼중결합에서 빨간 탄소는 내가 왜 빨갛게 표시했죠? 그 씨라스 탄소가 탄소가 붙어있을 때 내가 빨갛게 썼죠. 파란색으로 쓴 거? 수소. 수소가 있을 때 내가 파란색으로 썼죠. 네.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란 탄소가 여기고요. 빨간 탄소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네.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럼 이 빨간 탄소에는 지금 그리지 않고 생략된 원소가 누가 또 붙어 있어요? H가 두 수소가 이제 두 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봐봐. 수소가 결합하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또 붙었죠. 네. 수소가 결합하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또 붙었죠. 이런 현상은 엔티 마르코브 엔타이, 마르코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썼죠. 네. 기억나요? 네. 맞아. 그리고 이때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 요런 작용. E에다가 해송기. 탄소산소 이중결합에 네. 탄소 수소가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호로? COH 아까 이거 기억나요? 네. 세통기랑 이렇게 한 다음에 알데하이드.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혼자 썼어. 그럼 뭐가 되죠? 세통기가 있는 친구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어떤 탄소에 산소가 붙어요? 빨간 탄소에 산소가 붙는다고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가 매우 상보적 테크닉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 중에서 나는 여기 산소 붙이고 싶어, 나는 여기 산소 붙이고 싶어.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상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억수로 많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미케니즘 됐고 외웁시다. 그렇죠? 예. 외워. 그렇죠? 외워. 상보적 테크닉이라는 걸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다. 자, 코로면 고다음 한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게 수업 끝나고 뒤에 또 뭐 있어요? 네. 뭐? 많습니다. 생물 있고 물 있습니다. 생물에 이렇게 물이 있다고요? 아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도 보강하실래요? 어?